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심각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만 워낙 문제가 많지만 세 개 부처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계속 논쟁이 됐지만 검찰청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둔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일단 검찰청을 없애는 게 위헌이다. 고려대학교의 차진아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차진아 교수. 우리 헌법에는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검찰총장 이게 있거든요. 근데 헌법에 있는 기관을 없앤다 이름을.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또 헌법에 보면 영장은 검사가 다 청구한다. 근데 문제는 영장이라는 게 압수수색 영장부터 구속영장까지 가장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검사를 수사의 핵심으로 보는데, 지금 공소청이 되면 사실상 검사 수사는 껍데기가 됩니다. 영장 청구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냥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청구만 대신해주는 완전히 영장 청구 대행업체가 되면요,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보안 수사권도 인정할까 말까, 이것도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만약에 보안 수사권까지도 없애버리면요, 완전히 검찰은 모든 수사권이 없어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영장만 대행해서 청구해주는 청부 업체로 영장 청구 대행업체로 전락하면요, 과연 누가 덕을 볼까요? 실제 지금 이렇게 되면요, 권력 수사는 물 건너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행안부의 경찰청, 그 다음에 국수본,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9개 범죄, 전부 행안부 소속이거든요. 행안부가 비대해지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경찰이나 국수본, 중대범죄수사청, 이분들은 검사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수사가요, 아무래도 권력 눈치 안 보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옛날에 판사나 검사는 신분이 판사에 준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또 최악의 경우는 나가도 변호사로 돈 벌 수 있으니까 강단 있게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나 이 사람들에게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권력에 찍혀가지고 승진이 안 되면 옷 벗고 나가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소신껏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 권력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못 할 겁니다. 옛날에 검찰이 특수부가 하던 이런 데 역할 못 할 겁니다. 이미 국회의원들, 부패 국회의원들만 청구이 된 거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서는 소신껏 직을 걸고 수사하기 어렵다. 왜? 신분 보장도 안 될 뿐더러 승진에 목이 메이고, 경찰이 승진 못하면 계급 정리에 나가서 옷 벗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권력자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그래도 옛날에는 용기 있는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하다가 진작에 충돌하면 사표 던지고 나가서 변호사 한 사람도 있고 정치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검찰청을 없앤다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범죄자 청구이 되고, 결국 범죄 피해자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진짜 잘못된 계약이다. 거기다가 행안부에 거기 모든 수사기관 3개를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에 두면 이거 경찰국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심각한 문제고요. 앞으로 이제 공수처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사 관할급 문제도 심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공무원하고 아닌 사람이 뭐 공범자들이 한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처가 우리 관할이다. 아니면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 관할이다. 또 이게 국수본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수사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난립해가지고 관할 문제 이런 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여튼 이번에 검찰청이 그 77년 만에 없어지거든요. 77년 만에. 이거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근대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게 중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 정권이 자기들의 그 검찰이 자기들 수사했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는 어떻게 개인의 어떤 원한 복수를 위해서 77년 된 행정청을 이게 없앤다.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괴물 독재 아닙니까? 반드시 그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이 온다 경고하고 나중에 되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발표 중에 뭐냐면 이제 그 환경부 있죠. 야,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환경부를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해가지고 에너지 정책 부서를 가져온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에너지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산업통상부에 보면요. 에너지 실장이 있거든요. 1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전은 거의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부라는 게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식으로 그 주로 기후 이런 걸 다루는 데인데 여기에서 환경하고 에너지는 이런 충돌, 모순될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력, 화력, 여러 이제 뭐 재생에너지 포함해서 주로 전력을 어떻게 하면 이게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이게 에너지 정책인데 환경은 이제 오히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탄소를 줄이 나가느냐 규제하는 이런 부서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물과 기름을 섞어놓은 이런 이제 정책이 되는 겁니다. 유럽에 옛날에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에너지하고 환경을 섞어놨다가 전부 충돌하고 실패해가지고요. 지금 원래대로 환경은 환경부로 에너지는 또 산업부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만 제가 알기로 주요 나라 중에 에너지 정책과 그 다음에 환경을 한 부서에서 다 해라. 이거는 옛날에 유럽에 몇 나라 있다가 지금 다 원상복귀. 이것도 최악의 저는 악수다. 이렇게 봅니다. 오죽하면 여왕철새 이은주라고 있잖아. 이은주도 이게 말이 되느냐. 에너지하고 환경을 어떻게 같이 섞느냐. 이은주도 강하게 비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우리 원전 있잖아요. 한수원. 노조에서도 이제 파업 들어갔거든요. 노조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전이나 에너지 부서가 환경에 들어가냐, 환경부로. 이게 말이 되느냐? 황당한 이야기죠. 진짜 저는 황당합니다. 에너지실이 환경부에 들어간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재부 있죠. 기획재정부. 여기 예산하고 이제 크게 보면 예산하고 그 다음에 뭐 거시 경제나 경제정책 이렇게 예산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가지고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넘긴다. 이 총리실이라는 게 김민석이가 총리인데 이거는 이제 살살 대통령 직소가 똑같습니다. 거의 정치적으로 노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가려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대통령실에는 산하의 조직을 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말 잘 듣는 김민석이 총리실로 가져가면요. 예산을 떼가지고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정치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기재부 공무원들, 보통 우리 모피아라 그러죠. 모피아. 기존의 기재부 공무원들은 강단 있게 국가를 먼저 생각해서 거의 직을 걸고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신껏 이런 이제 포퓰리즘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기재부가 저는 큰 역할을 했다 봐요.
우리 문재인 때 물론 대규모 확장 예산하고 또 이재명이 되게 확장 예산하고 해도 그래도 이게 조금이라도 견제를 했거든요. 기재부의 그 교도 엘리트 우리 그 경제 관료들이 정치권의 그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방어를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 떼가지고 기획 예산처로 총리실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총리가 대통령 이재명이 하고 지 맘대로 예산 가지고 야 빚내서라도 재정을 확대해라. 그 다음에 어디 뭐 지역 화폐나 또 상품권으로 이렇게 돈을 막 뿌리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러도 실제 그 반대하기가 어렵다. 기재부하고 이 그 기획예산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부하고 처라는 거는 그 힘이 없는 데예요. 우리 법제처 뭐 이런 거 봤잖아. 처하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 힘 있는 부서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획예산처가 완전히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이것도 심각한 계약이다. 예산 기능이 전부 그 총리실 기획예산처로 가고 기재부가 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좌파들 눈에는 가장 뭐 옛날에 검찰청 그 다음에 기재부 이걸 가장 타겟으로 좌파들은 삼고 있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탈원전해야 된다. 계속 이 좌파들은 신재생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가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가지 원전이나 화력은 이게 완전히 뭐 죽는 거죠. 이래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100년 정책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고 그 외에도요. 진짜 웃기는 게 그래도 이게 장관들 남았는데 제일 웃기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도 이게 보세요.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떼가지고 기재부 장관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소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도 장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환경부 장관 그대로 할걸요. 그 김성환인가 노원구에 환경부 장관은 그대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고 떼고 갖다 붙이고 해도 장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네 번째. 바로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진짜 황당합니다. 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비슷한 거, 뭘 이게 뭐 조금 이게 뭐 갖다 붙이고 떼고 해가지고요. 실제 비슷한 걸 그대로 이게 만드는 거죠. 뭐 이름은 이게 뭐라고 이게 만들었는지도 실제는 이게 똑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글자 하나에 미디어가 추가된 게 다잖아요. 원래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고 근데 바꾼 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똑같잖아. 조금 이게 기능이 갖다 붙이고 떼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이 그대로 하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름 세자가 바뀌었으니까 법에 의해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자동적으로 실업자가 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위원장에서 직권 자동 면직이 됐다. 왜? 기구가 없어지니까.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환경부 장관은 그대로 환경부 장관이고, 맞잖아요. 기재부 장관도 절반의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갔는데, 기재부 장관도 그대로 기재부 장관이고, 지금 검찰청이 완전히 공소청이 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 수사 기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대로 법무부 장관이고 다 그렇잖아. 근데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미디어 하나 들어갔다는 이유로 거의 똑같은 기구잖아. 똑같잖아 기구가. 근데 왜 이진숙만 장관이 그대로 물러나야 되느냐. 자동 면직이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이 법으로 그냥 당신 자동 면직이야.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여튼 이런 정부 조직 개편요. 이게 얼마나 실제 국민들한테 중요하잖아요. 여러 관련 정책들이. 결국에 이런 게 되면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검찰청이 없어지면요, 부패가 판치면 국민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이제 고소를 해도 피해자들이 뭐 제대로 수사는 됩니까? 보안 수사도 없고 뭐 제대로 수사는 됩니까? 국민들 피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이 잘못돼가 환경 보러 갔다. 그러면 이게 전기값이 폭등 하면요, 결국 기업들하고 국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 기능이 총리실에 가져가가지고 앞으로 이게 막 빚을 미래 세대 약탈해서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그냥 막 퍼주기로 포퓰리즘 가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미래 세대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정부 조직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 그 방통위는 그 진짜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방송 미디어 통신에 똑같잖아. 뭐 기능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조직이라고 위원장을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면직하는 이런 완전히 뭐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뭐 민주당이 의회를 저 맘대로 장악했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국민들께 하나하나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일단 포괄적으로 4개 문제, 크게 검찰청 폐지, 그 다음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그 다음에 기획 예산 기능을 떼가버리는 기재부 이 문제,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4가지 문제를 지적했고요. 앞으로 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앞으로 이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보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부처마다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